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4일 3, 4 다음은 5, 6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이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요일은 약속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게다가 오늘은 또 미국까지 올라줬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넉넉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면서 다음 주를 넘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넉넉할까요, 과연? 네. 그래서 결론은 딱 그거죠.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 나 2차 전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이게 지금 양분되면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게 또 이번에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 사람의 투자 마인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벌써 작년에 12월 달에 그 무참한 고통, 그 이후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살아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제일 움직였던 시장의 동향을 보면, 그때 우와 나타났다 우리의 로봇주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AI가 뭔데? 라고 저희가 이거 알고 있는 사이에 AI가 그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 엔터 쪽 SM 얘기는 조금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엔터 쪽도 같이 들어왔고, 이를 다 나 이거 못 따라갔어,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돼지 같은, 아니죠, 예, 이런 2차 전지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쫙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쪽도 다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서 모멘텀 받기는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나 한 번도 제대로 2차 전지 못 먹어봤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약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봤던 이제 로봇, AI, 엔터, 2차 전지, 엔터는 조금 예외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뺀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성장주죠. 예, 성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이고 종목들입니다. 성장주는 보통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그렇게 갑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금리가 하락해서 유동성이 풍부했었을 때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뿜뿜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성장주가 움직이는 배경 중에 하나는 낙폭과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살짝 놓친 거죠. 예전에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그 급등했었을 때 2020년도 기억을 보게 되면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나와서 다 같이 자금이 집중돼서 움직였던 거는 그때는 인터넷 쪽이었습니다. 인터넷 어떤 대형 쪽. 그러니까 금리가 반영을 하면서 성장주가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는 약간 좀 큰 종목들, 대형 섹터들이 더 먼저 가는 경향들이 높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소형 섹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낙폭이 커지면서, 그러면 그동안 밸류 압박들이 상당히 컸었죠. 이렇게 나온 상황 쪽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가세되는 흐름들은 성장의 개념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았을 때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큰 것 중심으로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 상황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제한된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못 올릴 거야라고 하게 되면 한숨 돌리는 분위기 쪽에서 플러스 알파, 이게 뭘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스토리,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가세되기 시작하면서 낙폭 컸던 거를 되돌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성장주의 움직이는 배경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한 번쯤 노려보시는데, 이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맞춰서 스토리를 생각할 때 보통 그런 거죠. 아이고 참 소설 쓰고 있네 라고 하셨던, 저게 무슨, 야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거, 예, 난 약자만 알아. 근데 그게 과연 오겠어? 라고 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죠. 현실은 아직은 우리는 여기 단계야. 저 AI 뭔 미래 아냐? 라고 했을 때 그 스토리를 맞추는 거는 그거죠. 이게 점점 우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맞아졌을 때,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스토리를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스토리가 결국에는 내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게 조금 더 민첩하게 아니면 조금 더 개연성 있게 높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건 그대로 또 머니로 또 투자에 대한 대가로 다가오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하나의 요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꾸 뭐 매크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봅니다. 근데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 기술적 분석 솔직히 잘 안 맞는데 제 건 잘 맞습니다만 네, 제 건 괜찮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저렇게 올랐는데 라고 하는 기준들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근데 경계감은 높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계감은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일단 얼만큼 잘 사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들만이 하는 영역들일 수는 있겠는데 결국엔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이거 투자 아이디어 잘 짜가지고 세팅 잘 해놓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대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거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이 스토리 만들어가면서 성장의 개념들 받아가면서 이게 딱 쌍두마차가 돼서 움직이는 이런 주가 현상 이게 뭘 가져갑니까? 결국엔 주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도외시하게 되면 이번에도 로봇 그렇게 갔는데 AI 그렇게 갔는데 게다가 2차 전지는 계속 뭐 대장주 쪽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다 놓치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약간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이번에 1월 달로 해서 다 끝날까요? 네. 올해는 이런 거 제가 보기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제 2월 달, 3월 달이잖아요. 연초입니다. 연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난 아이고 배 아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이런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거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보통 나 로봇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AI 그렇게 뭔가 좀 됐을 줄 알았는데 뭘 살지 몰라. 뭘 살지는 저희 파리로 모니터에서 다 네, 말씀도 드리고 아이디어는 드리는데 그거를 결부시켜서 중요한 액션 네, 이걸로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랬었을 걸 저기 한 1,000만 원만 투자했었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요게 만약에 또 이번 거 놓쳤다 계속 놓치네 주식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난 이쪽은 잘 못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액션을 취할 만한 아이디어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올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나는 실적에 기반이 되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또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실적 나오는 거에 기반되는 쪽, 나 이런 쪽 모르겠고 거기 만들어 간다. 그러면 세팅 하셔야죠. 세팅 웬만하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또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매매하는 거 그대로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그대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한번 써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에어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에어 클래스 가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강의를 2개를 하고 있는데 뭐 주간 투자 전략 쪽으로 종목들 계속 시황이나 말씀드린 게 있고 두 번째가 제리의 매매 스타일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냥 집대성은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는 매매한다라는 거를 한 4시간 정도쯤에 그냥 압축시켜서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홍보가 아니고요.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클래스 가셔서 제리의 매매 스타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나도 따라해봐야지. 따라해봤는데 돈이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네. 근데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있죠. 네. 분봉 매매라고 제가 표현한 거.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8.15 모니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없어요. 네, 이제 드디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펜만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러면 타이밍 잡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보여주지 못한, 그만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희가 올해도 이런 급하게 하락하고, 이제 보통 그렇죠.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급한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그래, 낙폭이 컸으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그동안 괴롭혔던 금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금리가 바뀌려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요거 확인을 하는 과정 쪽에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체력이 돼야 되겠죠. 증시 체력 되게 되면, 그때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이 위축되고 있던 현상들이 돈이 들어오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거 예탁자산 보게 되면 빠지긴 빠졌는데, 과거 1월 달 대비해서 70조 대비해서 한 47조다. 그러면은 빠지긴 빠졌는데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일단은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아는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또 뭘 체크하냐면 기업 체력이 돼야 되겠죠. 기업 체력 아니면은 펀더멘털, 이게 돼야 되겠죠. 이 기업 체력들은 이 사이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부담들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꺾였습니다. 이게 연준이 의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기업 체력들이 되느냐? 아직 안 됩니다. 이때부터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먼저 선반영하잖아요. 아, 이렇게 꺾였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 개선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빠지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개연성들을 찾아가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물가나 금리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 쪽에서 시장은 그러면 아유, 지수만 보면서 아유, 언제 올라가 이러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급하게 하락했던 밸류 조정부터 주가 낙폭부터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지금이 예탁 자산이 70조가 아니라 뭐 한 30조 이하대로 내려갔다, 이런 현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전 같은 증시인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차례 굴곡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보면은 돈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다 그냥 은행권 가서 딱 버티고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대비해서 아직 3분의 한 5분의 3 정도까지 남아있는 자금들은 과연 뭘 노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약간 이제 좀 작년에 대한 복수, 하도 당했어,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금들은 뭘 노리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돈들은 계속 머니 게임,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돈 이런 거 하죠. 예, 이게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난 가치 투자만 하고 있고 그런 쪽 안 봐. 이번에 움직였던 은행주, 네, 주주 가치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많이 밸류싼 쪽 찾아보자. 통신주, 네, 이런 거 샀다간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가치 투자자고 거기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이걸 오래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오래 보는 투로 절대 이쪽에 움직이는 거 포모를 보시면 안 돼요. 와, 이 사이에 나는 이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거야. 나는 완성된 완벽한 가치 투자자고 기업의 펀더멘털만 보면서 움직일 거야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건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의 마인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라는 거는 투자자 약간 조금 더 앞서가서 트레이더라고 볼게요. 트레이더는 솔직히 나는 가치 투자자야 라고 딱 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가 기본이래 시장에 움직이는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랑말랑한 거 있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아유, 저거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굳어진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절대 돈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도 안타까운 게 나는 되게 인문학적 소양도 높고 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특히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쪽밖에 없어라고 딱 규정을 짓는 거를 전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나머지 그러면 아예 저 AI 저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 뭐 어차피 대기업들만 다 돈 벌 거고 빅테크 기업들만 돈 벌어. 딱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 못하고 거기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부정적인데 뭐하러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문을 닫는 순간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파티의 신나는 둠칫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난 내 방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파티 소리보다 어, 좀 책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그게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다가 약 한 20~30%라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가치 투자자로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이런 거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 가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썰풀 정도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매매할 정도의 수준이고 문과입니다. 네. 더 딥하게 들어가서 수식 써가면서 네. AI를 할 때 자연어가 기계어로 바뀌면서 이제 딥러닝해서 나오는 이제 추론 과정까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막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매매에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즉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트레이더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과연 what to buy 맞나요? 네. 살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트렌드가 벌어져 있는데 트렌드란 게 있겠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트렌드고 파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거기 좀 적셔야 되겠죠. 적셔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찾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뭐가 핵심이고 그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뭐고 그것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가로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저희는 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서 이제 첫째는 사도 될 것인가? 오케이, 괜찮겠다, 맞겠다. 이거 생각보다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거는 산업들 잠깐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탑 다운이 있을 거고 다운 탑이 있을 거고 저는 미드 탑입니다. 저 약간 이게 탑이 중요할 때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큰 변혁이 나올 때지 않습니까? 계속 하락한다든가 계속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탑을 보면서 매크로를 같이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벗어났다 생각하게 되면 저는 거의 미드 쪽, 그러니까 즉 산업이죠. 산업하고 다운, 그러니까 즉 종목을 왔다 갔다 여기서만 경계선상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그렇게 일어나서 조금 더 나는 경직되지 않기 위한 훈련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낀 거, 거기서 공부한 거 제가 또 이렇게 좀 털다 보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사랑만 들어있, 제 머릿속에는 그냥 주식 얘기가 많죠. 근데 이런 거를 또 만약에 무엇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면은 트레이딩하기 위한 또 저만의 제리의 매매 스타일 바꿀까요? 착즙 선생의 매매 스타일 뭐 이런 걸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대한 싸게 사고 트레이딩하게 할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여기서는 딱 들어갈 자리, 또 저희가 가끔씩 맛보면서 말씀드렸던 55일선, 이 검은색 선에 대한 비밀, 이것도 보세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왜 제가 누누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스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밑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빵빵 이틀째 이렇게 떠버리네요. 워낙 강력하게 지지를 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도 나오죠.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또 할까요? 에어클래스. 이거 그냥 55일선이 아닙니다. 다 약간 변형된 55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뭐 그거는 그냥 또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짜가는 과정들 이것도 한번 꼭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에코프로를 본다. 예. 솔직히 에코프로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go back입니다. 네. back 하자면은 예전 한때 또 에코프로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때 과거에 요때 같았어요. 요때 같은 경우 여름 때 같은 경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제가 한때 부정적으로 본 때가 한 서너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었을 때가 그때 한참 그랬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그때 뭐 정보 누출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뭐 거기 앞에 그 사장이 자주 가는 식당 아줌마까지 돈 벌었다라고 하는 대규모 수주 공시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벌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좀 분개했습니다. 아, 좀 중소기업이 이제 넣고 나갈 때 나오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좀 도의에 안 맞잖아요. 도리에.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본 쪽이 첫 번째.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그랬다가 그래도 성장은 하겠구나라는 쪽에서 돌아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은 대표적으로 성장 쪽이다 보니까 2차전지가 쭉 갔다가 너무 이격 과열 나왔다가 중간중간 쪽에는 이 정도쯤은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시기적인 타이밍이었겠죠. 그런 쪽도 있었는데,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6개월 전에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저보고 2차전지 쪽에 대장주를 고르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가 여전히 지금 수준에서 봐도 뭐 에코프로 BM도 아닙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차피 가치를 가지고 누가 반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로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LG와 네. 저보고 2차전지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세 개로 딱 압축합니다. 이게 2차전지 쪽에서 만약에 모아간다.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시총이 저보고 얘기하셨을 때 시총이 지금 7조 이제 넘어갔죠. 지금 에코프로가 7조 됐네요. 네, 지금 7조 아닌데 좀 더 왔을 텐데 7조 7천억. 네, 7조 7천억짜리 회사가 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시총이 싼 것이냐 비싼 것이냐 저보고 묻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안 비싸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수급이나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다 저는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성장과 에코프로의 좀 수준을 봤을 때 거기다 또 나오는 얘기가 뭐 지금 그런 거 많죠. 아니 소재 가격들 다 떨어진다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뭐죠? 네,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 봐라, FCF 봐라. 저렇게 마이너스 건 나오게 되면 또 자금 조달할 텐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다 감안하서라고 한다라도 물론 이런 거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조정의 빌미가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7조 7천억짜리가 과연 현재 주가가 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논리 중에 하나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왜 안 쳐주느냐가 과거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랑 LG화학과 에코프로는 거의 동일하게 거의 제 마음속에 2차전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연결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애써 무시해야 된다. 예,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실 분들은 무시하시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년 딱 뒤로 가게 되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5조 6천억 원 나왔던 매출액이 14조를 찍습니다. 그러면 2년 뒤입니다. 내년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크는 거죠. 3배, 2.7배 정도 큽니다. 매출 자체가요. 영업이익 보게 되면 6천억 원 나왔던 회사가 1조 6천억을 찍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2.7배 성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비상장 가치 밸류 이런 거 다 안 쳐주고 그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왜 성장하는 밸류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인데 지금이 7조 7천억입니다. 보통 그냥 2차전지가 아닌 상황 쪽에서 그러면 15조 16조 좀 정도 줘도 성장 밸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 7조 7천억이에요. 싸다고 보실까요? 비싸다고 보실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그냥 반영시킨다. 2배를 간다.
주가가 그러면 60만 원입니다. 에? 네. 이게 제가 6개월 전에도 저한테 목표가 물어보면 한 50만 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어차피 너 사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가격대가 이 정도쯤 됐었는데 이게 과연 싼 걸까요? 안 싼 걸까요? 게다가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가지고 계속 얘기 많으시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또 털어봐야죠. 오랜만에 에코프로 특집. 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G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전구체 만드는 쪽이죠. 전구체 만드는 회사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거 이제 그 E&D였는데 이름 에코앤드림으로 바뀌었죠. 이런 회사도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또 한 50% 정도 있어요. 에코프로 CNG, 성일하이텍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먼저 또 딱 세팅하고 지금 실적 잘 나고 있는 회사. 예. 이런 회사, 그러니까 에코프로 GM이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구체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이 4,400억 나옵니다. 이 회사별로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이런 것들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성일하이텍의 지금 시총과 에코프로 CNG의 변화된 흐름까지 본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상장사들의 가치는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 쪽에서 성과 나오는 것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거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난 인정 못하겠어.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은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세요. 나 이번 주에 올라갈 때 한 15만 원대쯤 아이고 15만 원대쯤에 샀어. 그런데 네, 못 사다 보니까 이렇게 진하게 나오네요. 네. 15만 원대에 샀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를 중간에 그래도 많이 먹었다고 요 정도쯤에서 사서 요 정도쯤에서 팔았다. 난 매매 잘했어. 라고 보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거 조금 한 일주일만 더 갖고 있었으면 이게 가격 판 거 대비 한 또 50%더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네. 첫 번째는 놓쳤다고 생각하게 되면, 근데 이때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비중을 얼만큼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이건 첫 번째,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종목 장세가 나올 때는 다 팔지 마세요. 이제, 물론 많이 올랐다고 싶으면 파시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때를 다 팔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수익 확정 딱 지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주가가 더 가게 된다. 그럼 괜히 포모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는 작년과 반대예요. 네, 어떤 주도주가 탄생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중을 약 한 30% 정도는 남겨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꺾인 다음에 팔아도 어차피 수익권에 팔 겁니다. 수익권인데 그때보다는 조금 좀 못 팔게 되겠죠. 하지만 고점을 보고 파는 것과 고점 중간에 난 많이 올랐어. 내가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해서 파는 것의 차이는 만약에 미리 팔았던 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더 갔다가 꺾여서 여기를 팔았다라고 되면 그때 판 것보다도 더 물론 여기 못 팔죠. 이 고점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은 더 수익을 보고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저희가 미리 예단하지 말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단서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관리 쪽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쪽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미리 내가 마음속에 고가 와가지고 거의 정리했을 때 더 갔을 때 더 갔다가 여기서 꺾였을 때 그러면 판자리가 여기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확인하고 나서 팔도 팔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끝까지 간 다음에 꺾인 다음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두 번째, 주도주가 탄생되는데 어딜 가십니까? 다른 데서 해봐야 주도주에서 움직임 전혀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꺾였다고 볼 수 있는 흐름들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뭘 하시냐면은 출동합니다. 단타. 네. 아마 저희 다음 주에 저희 815 모니터에서 주한리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죠. 네. 그때는 제가 짧게만 하고 도망가야겠죠. 예. 또 마주치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올해는 요거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데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단기 목표가 있으면 이거 물론 다
재료의 매매 스타일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제가 선정한 목표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만 들어와도 바로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이 없어요. 작년 같은 하락장에는. 그러면 저가 매수, 특히 저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특히 낙폭 과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죠 오늘? 네, 이런 것들 나올 때 거기서 돌아가는 거 보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를 그럴 때는 시장이 험악하다 보니까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핵심은 잠깐만 볼까요?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에코프로에서 분봉 매매를 짧은 매매를 한다. 아침에 그러면 딱 시작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는데 반발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출렁일 거예요.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다들 헷갈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게 이런 건 9시 반 때는 그냥 관찰하는 편입니다. 관찰하다가 의외로 안 빠지고 딱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 중요한 라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웬만해서 안 빠지겠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라인 쪽에 공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단 해봐야지. 어차피 고점이긴 하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단기 장중에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략 대상들이 이런 때죠. 안정을 찾고 나갈 때 이런 자리들, 여기 또 횡보하는 이런 자리들 그렇게 되면은 대응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빠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 괜찮구나.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기준점 쪽에서 이탈을 웬만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아 5장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때 달 때마다 이런 때 달 때마다 여기 달 때마다 대응하는 여기는 안 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입해 보는 거죠. 요때 들어왔었으면 또 좋겠죠. 근데 딱딱 들어오고 나선 어떤 변화가 나올까? 또 종가는 쭉 뿜뿜. 아이고 또 이거 잘 걸렸네요. 에코프로를 지금 요 정도 상황에서 아유 고점인 것 같아서 넘어가서 지금 대응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8만 원대 이것도 한 3.5%로 나오죠. 네, 3.5% 아니 어딜 가서 장중에 매매를 했는데 오늘 3.5% 지금 장난해? 네, 저 장난으로 이렇게 많이 장난 아니고요. 예, 하루를 열심히 살려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하고 잘 걸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잘못 이거 고점에 판 거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유 이젠 너무 올라서 나 못 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끊어 먹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펼쳐진 자리 쪽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끊어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수익 난 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만약에 3.5%라고 쳐볼게요. 예. 2, 3%씩 여기서 이날 수익 이렇게 된다. 만약에 곱하기 5를 한다. 3.5% 곱하기 5% 하게 되면 16.5%죠. 네. 이게 물론 이만큼 올라간 거 다 못 먹어. 그래도 나는 종목을 주도주가 있을 때 따라가서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16.5%가 달까요? 이런 장대 연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아유, 네, 갑자기 욱했네요. 이날이 자리가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2월 27일 날 시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시작이 되고 28일이네요. 27일 날. 네. 시가가 시작이 되고 어디서 움직였습니까?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눌림목 맞추고 그 다음에 폭등하잖아요. 이런 에코프로를 보고 있던 분봉의 흐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그냥 두겠습니까? 동참하죠. 동참합니다. 들어가서 그러면 이때 24만 5천 원대 들어간 게 28만 원에 여기까지 쭉 들어옵니다. 물론 약간 변곡점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변곡점도 약간 암시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냥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날 샀던 거는 얼마가 수익이 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일단 장중에 최대한 잘 싸게 사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주 쪽이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만약에 100%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기 쪽도 잘 대응해서 짝짝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살아있게 되면은 물론 고점 확인하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주도주 살아있는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올해는 내내 어떤 매크로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다른 한두 달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데도 그 과정 쪽에서도 종목들은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자고 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자. 네, 라고 해서 괜히 에코프로 가지고 또 별 했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불편하다 생각하시게 되면 예, 죄송하고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크로 얘기는 또 약간 좀 경계감을 갖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달러 다시 105대 밑으로 104.5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금리 4%대 밑으로 10년물 금리 다시 내려갑니다. 예, 약간 경계감을 가졌던 거 예,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아직 그렇다고 뭐 확 변화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거기에 안착하면 또아리를 틀면 어떡하나라고 경계감을 받던 거 일단 약간 좀 경계 해제 쪽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보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매크로 지표는 달러, 금리, 또 하나 구리 가격, BDI입니다. 요게 답니다. 뭐 나머지 또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3월 8일이 3월 7일이죠. 3월 7일이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가면 연준에서 또 의회 나가서 우리 파월 의장이 또 통화정책회의 보고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3월 7일 우리나라는 3월 8일 날 영향을 받겠죠. 예,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긴장 많이 하겠죠. 긴장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연준이 25bp로 인상을 바꾼 다음에는 이거를 또 갑자기 또 확 바꾼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한번 기조를 가져갔던 연준은 기조가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50bp를 인상보다 저는 25bp의 무게를 두고 한 번 맞춘 기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뉘앙스로 왜냐하면 물가의 그 피크아웃은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수준 자체를 봤었을 때 연준이 느낀 거는 이 정도면 됐는데 조금씩 더 올려가면서 포인트를 맞춰가겠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그를 반영하는 건 연준의 속내를 반영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구리 BDI는 중국과 관련된 쪽의 경기 쪽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유가입니다. 유가까지. 유가는 어제 보니까 난리를 치더라고요. 장중에 한 3% 쭉 빠졌다가 막판에는 또 2%까지 2%인가 또 올라가서 80달러대 근처까지.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 탈퇴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리더라고요.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또 올라서 끝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유가도 안 빠진다. 구리도 좀 버티고 있다. 이런 거는 경기 관련된 쪽이죠. 매크로 보긴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뭔가라는 쪽에서 그런 걸 보는 게 좀 차이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지표는 눈길이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 쪽에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단계 아니다라는 쪽에서 이런 쪽으로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역시나 그냥 사람이 네, 종목적으로 움직였으면 이쪽으로 계속 가야겠죠. 네, 그냥 예, 대쪽처럼 네, 종목 장세는 종목 장세에 맞게 트레이더답게 이렇게 이용하자는 쪽 계속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 대표님께서 3월 달에 더 뭐매매할래? 3월 달에 뭐가 좋아 보여? 라고 해서 해라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만 3월 달에 관심 섹터는 일단 첫 번째 지금 주도하던 주도주가 꺾여야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를 꺾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은 잘 안 보이고 혹시나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이오가 다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꺾이고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 요걸 일단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올라가요. 올라가는데도 뭐 시원한 모습들은 아닌데 2차 전지에서 그럼 자금을 이렇게 툴툴툴 털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느냐 시장에서 섹터의 영업이 이루어지느냐 아직은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럼 이게 빠져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관심 섹터는 첫 번째 그겁니다. 주도주가 빠져야 움직이는 쪽인데 근데 잘 보세요. 어제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짱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던진 거 아닙니다. 던진 건 이렇게 던지죠. 또 던졌네요. 저희가 2차 전지 움직임을 생각을 하고 라이징 스타 하면서 저희 스터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약 한 2달 전에 제가 그러면서 임 대표님과 2차 전지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들 라이징 스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5개, 6개, 7개 종목 쭉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 다 하시죠? 다 저희 815 가족 여러분께서는 다 놔두시고
약할 때마다 모았다가 이번에 다 그냥 수익 나오고 계신 거죠. 네, 올라간 거 얘기 안 드립니다. 하지만 7종목 중에서 6종목 다 뿜뿜, 그 중에 딱 하나 안 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 중에 한 종목 DNT 주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50%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애기에, 네, 좀 뭐 더 가면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겠죠. 못 간 걸 더 말씀드리다 되다 보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만 못 갔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만 여기 아직 여기입니다. 솔브레인을 보고 아직 솔브레인 홀딩스가 2차전지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마저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여기가 안착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 검은색으로 표시된 55일선이 안착이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탄력을 받을 겁니다. 요거만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솔브레인 지주사인데 지주사 문의로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녹스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은 있는데 일단 기준점에서 안착돼야 움직일 것 같고 거기다가 안 오른 종목들 뭐 얘기하면서 이런 게 나와야 움직일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확산이 나옵니다. 처음에 배터리 쪽도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이거는 좀 소재 쪽이 먼저 움직였죠. 소재 쪽이 움직이고 폐배터리 움직이고 충전 쪽 움직이고 이제 장비 쪽 움직이는 단계인데 충전 쪽은 생각보다 좀 덜 갔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신세계 INC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신세계 그룹 쪽에서 또 롯데정보통신 의외로 충전 쪽에 2위 사업자 중앙제가 갖고 있는데도 좀 덜 오른 종목들 이건 묵직합니다. 아직 좀 덜 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장비 쪽에서는 드디어 어제 보니까 PNT 이런 거 움직이고요. 쫙 장대 양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확산되기 시작했죠.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윤성 FNC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움직이는데 이게 좀 밸류가 비싸요. 비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쪽에서 장비 신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납품한다. 이것도 모멘텀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고 이런 쪽도 확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2차전지 주도주가 꺾인다 그러면 확산 들어간 종목들도 꺾이겠죠. 그런 건 감안하시면서 보시되 주도주를 계속 안고 있게 되면 주도주가 확산이 나온 과정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예, 라이징 스타 종목들 쫙 한번 본 것도 그렇게 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결론은 3월 달에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 이쪽이 현대기아차가 잘 팔려요. 의외로 잘합니다. 네, 지금 P가 그리고 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P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Q가 이제 살아난다.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금리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자동차가 내구재야 필수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입장 쪽에서는 필수재에 가까운 내구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호주,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네,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차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필수재에 가까운 거죠. 근데 먼저 내구재 쪽에서 차라리 뭐 가전이나 이런 거는 뭐 옛날 보던 거 보면 돼라고 하지만 진짜 내가 일하러 나가야 될 때 차가 뭐 퍼졌다든가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돼서 좀 뭐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든가 하게 되면 감안하고라도 큐가 움직이는 과정들이 나오죠. 게다가 지금 대세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보조금까지 주면 이때 좀 사봐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및 부품주, 네, 소외된 부품주가 이제 반응할 때가 되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먼저 살짝 움직인 쪽에 하나가 저는 HL 만도, 예, 요거 보니까 먼저 이제 스슥하고 반응이 나오죠. 조금 늦었나요? 네, 늦었을 때도 잘 봐야 되겠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HL 홀딩스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레벨업 뿜뿜 됐죠? 됐는데 그렇게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왜 매수를 하느냐? 예, 안에 헬라 그룹, 그러니까 헬라 쪽에 나오는 전장 부품 쪽 많이 있습니다. 홀딩스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각받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한때 그거죠. 서현이와 이것도 말씀드리고 쭉 가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드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안 간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에어클래스, 아유 이거 아니죠. 예, 거기 언급은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소외된 부품주 찾아가는 것도 숙제고 저희 또 오전장 또 까먹었네. 오전 라이브 장시작전. 네, 여기서 또 계속 말씀드리고요. 컨텐츠 쪽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가가 소외돼서 그래요. 근데 이거 K-드라마 계속 나올 텐데요. 다음 주 가면 더 글로리 2 나옵니다. 우리 혜교 언니 이름이 뭐였죠? 이주야? 까먹었어. 그냥 예 2차 연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기주야 맞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또 나오면서 K-드라마도 성장하는 섹터죠. 근데 주가가 많이 소외됐다.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몇 종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사만 네트워크스 저 밑에 갔다 이제 살짝 돌아오고 있고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거의 조정 마무리권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는 2차 전지가 꼭 꽤 움직이겠죠. 그래야 종목도 다른 거 뭐 없을까라고 확산 들어올 겁니다. 이건 꼭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쪽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제약바이오 쪽도 이번에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움직여줘야 어떤 제약바이오로 다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다음 나머지 섹터들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임의용기기 쪽 있죠. 이쪽은 영원한 저는 화장품을 대체할 만한 화장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화장품 쪽도 보니까 의외로 클리오 이번 사업 보고서 보니까 생각보다 올해 전망들 나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것도 딱 두 개죠. 우리나라 색조에 OEM 강점 있는 회사,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 두 가지. 그리고 또 아이패밀리 SC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좀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 효과가 상당히 큰 아마 CB 쪽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된 화장품은 괜찮은데 그냥 네, 지금 고점에서 꺾이지 않는 뭐 비올이라든가 원텍 이런 종목들부터 나오고 있는 변화 보게 되면 여전히 강하다란 쪽에서 흐름 보고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 루트로닉도 마찬가지나요. 루트로닉 뭐 클래시스 이런 것들도 거의 타이밍 되게 되면 어디에 사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 살자리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리 예 제리 매매 스타일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끝. 네. 다 보여주거든요. 이런 자리 쪽에서 베팅해도 된다는 자리들 1차, 2차 이런 게 보여주던데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올라갔으면 뭐 바로 또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덴탈 쪽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덴탈의 왕자 누구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돼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거래 정지돼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것들 뭐 덴티움이나 나머지들이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또 같이 가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네, 이런 회사가 더 좋긴 한데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 네 그리고 또 체중 감소 이쪽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계속 움직이는 거 이오플로우죠. 예, 이런 거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를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려고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과연 뭘 보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회사 아이센스 이런 회사 게다가 또 이거 네, 올라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투자 아이디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또 그러면 체중 관련된 쪽에서 체크는 뭘 해야 됩니까? 인바디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이거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19,500원 지금 29,950원 거기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쓰담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 이런 투자 아이디어 잘 갖고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과 이게 거의 고도 비만 환자들은 코로나19 때부터 지금 더 가속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일라이릴리 잘 보고 있고요. 또 덴마크 회사죠.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도 지금 핫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회사 쪽은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 뭐 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 영원한 케어젠 이것도 타이밍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이런 체중 감소, 당뇨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쪽도 한번 플러스 알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종목 리뷰는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씀드렸다는 걸로 보고 여기까지 해서 종목들 또 이제 약간 종목 많이 남발했어요 오늘요. 하지만 이런 걸 매매하는 방식은 뭐 다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실 부분들 특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고 종목을 선정하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을 때 가장 첫째는 그겁니다. 제가 좀 소시적에 좀 매매 좀 한다고 열심히 했을 때는 항상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는 돌파 매매, 강한 거 사는 거, 그리고 딱 움직이다가 돌파했을 때 그때 따라가서 딱 매매하는 거. 이게 좋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집중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게 단타 매매의 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에 돌파 매매 하다가 페일리어, 그러니까 이제 실패 신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서 나왔을 때 번 것과 빠졌을 때 번 거 보게 되면 제가 해봤을 때 보니까 거의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럼 맨날 해서 와 이렇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손절이 그대로 돼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수수료하고 해서 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아니겠다. 그러면 그런 강한 종목들을 찾아서 좀 이 웬만하면 싸게 사는 비율로 나가야 거기서 해서 확인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여러분께서도 많이 하실 거고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쌓이니까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만 드리고 싶다고 하게 되면 단타도 하나의 영역이고요. 단타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아트입니다. 주식의 아트. 가치 투자로 해서 뭐 10배, 100배 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매일 매매하고 있고 매일 시장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런 거를 똑같이 해서 묻어놓을 계좌가 따로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장기 계좌, 단기 계좌가 있게 되면 장기 계좌는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쪽은 충분히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쪽도 잘하고 이쪽도 잘하고 나는 만능 투자자 우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또 많이 연구해 나가고 저희 815 모니터과 함께 재밌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쪽에서 우리 또 거성님을 배우면서 안 계시네요. 그렇게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미국 나스닥 시장 또 미국 시장 올라오면 이렇게 또 오버하네요.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래도 약간 날이 풀렸습니다. 풀렸으니까 공기의 질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많이 좀 산책도 하시고 봄에 다가오는 봄도 느끼시고 이제 한 1, 2월 달 겨울 때문에 내 계좌가 봄이 안 왔다. 3월부터는 내 계좌 봄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종목들 찾아가서 매매하시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직은 시장이 꺾여 보일 기미는 안 보입니다. 종목은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선택은 과연 월요일날 815 모니터에서 장시작전에서 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잘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 나와라고 할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